그린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환경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 잎이죠. 어린 잎의 끝이 이렇게 타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죠? 티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를 하면 여기서 환경 관리를 하면 습도라든지 그다음에 하우스 내부의 온도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주로 티펀과 관련해서는 이제 습도 관리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차가운 날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박태에서 지금 수평형으로 했을 때 위에 결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에 결로가 생길 경우 아침에 이제 차가운 날 빛이 들어오는 게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 하나고요. 그리고 상대 습도가 낮에 주간에 관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야간에는 그럼 어느 정도를 유지했을 때 식물세에게 가장 좋은 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습도가 이제 겨울철에 오전에 과한 습도 때문에 작물체가 정산을 하지 못하고 활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액이 오랫동안 맺혀져 있고, 그리고 작물체가 물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티펀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햇빛 양도 중요하지만 햇빛 양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를 뽑아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상대 습도를 빼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결로를 유도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아까 사모님 말씀처럼 결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햇빛 두가량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비닐 피복제 중에 무적 필름이라 그럽니까?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물방울이 그대로 안 달려지니까 주르륵 미끄러지는 어떤 그런 피복제가 있을 건데, 광투과일이 아주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로가 많이 발생해서 광투과일이 걱정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무적 필름이나 아마 그 약 피부 뿌리는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누 성분이죠. 계면 활성제입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르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물방울이 주르륵 잘 떨어진다고. 어느 서울에 바르겠습니까? 그 해 뜰 때부터 약간 오후에 해지기 1시간 전부터 하우스의 상대 습도를 이제 높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높이는 게 뿌리가 물을 흡수해주고 끈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칼슘이나 그런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당의 전류를 과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대 습도를 높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대 습도를 높이되 어느 정도까지 높이냐면 100%까지 높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자정까지 밤 12시까지는 해 질 때부터 밤 12시까지는 상대 습도를 100%까지 높여도 상관이 없고요. 높이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자정 이후에는 상대 습도를 떨어뜨리시는데 따지고 보면 작물체에게 가장 좋은 상대 습도가 뭐겠습니까? 80%, 75% 수준이겠죠. 그렇게까지 떨어뜨리면 좋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90% 이하로 유지만 될 정도면 됩니다. 습을 가두는 목적으로 해지기 1시간 전부터 이제 습을 좀 가두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두냐면 그 미드나잇 자정까지 이렇게 100% 정도, 95%, 100% 정도 가둔 이후에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시려면 환기창을 야간에 조금 여셔야 되겠죠. 여시는데 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9도씨 정도 이하로 유지가 되면 환기창을 안 여시는 게 좋고요. 9도씨 이상이면 조금 여셔가지고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를 90% 또 85%까지 떨어뜨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참 고마우신데, 저희가 이제 한참 추울 때는 그 워터 스크린이라고 수막도 쓰고, 그 다음에 전기 열풍기라든지 기름 열풍기를 쓰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난방기를 이제 이용을 하다 보면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이 오후에 습을 가져서 가지고 칼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린 세포 쪽으로 분배를 시키고, 그리고 잎에 전류되는 것들을 과일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를 오후부터 닫아서 자정까지 이제 상대 습도를 높게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시기에 외기 온도가 낮다 보니까 하우스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열풍기나 아니면 전기 오풍기 같은 걸 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 습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 습도가 과하게 떨어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칼슘 분배라든지 그런 게 지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개인적으로 그런 조건이라면, 상대 습도가 많이 떨어지는 조건이라면 바닥에 물을 뿌리든 아니면 미스트 시스템을 설치를 하시든 했으라도 오후에는 습을 어느 정도까지 높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수막 같은 경우에 하우스 내부에 상대 습도가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수막을 지다 보면 항상 상대 습도가 너무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정부터 자정 이후에는 상대 습도가 90%나 85%나 되는 게 조금 낮게 유지가 된다는 게 유지시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막을 하다 보면 자정 이후에도 상대 습도가 90% 이상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야간에 상대 습도가 낮으면 좀 낮게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에너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수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상대 습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후에 습을 가두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사기로 입에다가 분무를 해줘도 되는죠. 그리고 포깅 시스템이죠. 연무기 비슷한 거. 예, 아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저녁부터 자정까지 상대 습도를 최대한 높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온풍기나 그런 시설 때문에 습도가 너무 낮게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바닥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그 포깅 시스템이나 미스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간 보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잎에 물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포깅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를 자정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지만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잎에 물이 젖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잎에 물이 젖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리온실에서 보면요, 흔히 농가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를 이제 높여주고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맑은 날 해지기 한 2시간, 3시간 전에 환기창을 확 닫아버려요. 해지기 2시간, 3시간 전에 환기창을 푹 닫다 보면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정산되는 양이 많은데 환기창이 닫혀있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급격히 증가를 함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외기 온도보다 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한 3, 4도 정도 더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 방법을 네덜란드에서 농가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그와 같은 전략을 쓰느냐 여쭤봤습니다. 해지기 한 몇 시간 전에 환기창을 푹 닫아서 습을 가두는 그런 방법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느냐 여쭤보니까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100% 농가가 그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비닐온실 농가들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습을 가두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기창을 해지기 전에 환기창을 닫는 전략은 어느 날 쓰냐면 광량이 아주 풍부한 날, 햇빛이 아주 많아서 작물체가 정산을 아주 많이 했던 그날 그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부 온도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전략을 맑은 날 그렇게 쓰시게 되면 내부 온도가 3, 4도 더 낮게 유지가 된답니다. 물론 광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출 이제 일몰 해지기 한 2-3시간 전으로 따지면 계절마다 참 다르겠죠. 2-3시간 정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직 해가 아주 강한 거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한국은 네덜란드보다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 테이블처럼 네덜란드보다 광량이 3배, 4배 이렇게 겨울철을 풍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1-2시간 전에 이제 닫게 되면 광량이 좀 많이 올라갈 것인데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30분 전에 닫을지 1시간 전에 닫을지 우리가 직접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덜란드에는 햇빛 세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외계에 가서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다 하는 그때쯤에 환기창을 닫는데 그 시기가 바로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환기창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 또한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분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바깥에 해가 좀 많이 차가워졌다, 많이 강하지 않다 하는 그 시점에 환기창을 닫으시면 그날 중간에 광량이 풍부해서 작물체는 물을 엄청 흡수를 많이 하고 뿌리는 왕성하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환기창을 닫았다 하더라도 작물체는 주간에 흡수하는 버릇이 있어서 물을 흡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정산량이 증가를 해서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우스 내부의 상대 습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작물체는 정산을 많이 못하죠. 그래서 뿌리가 칼슘을 물과 같이 이렇게 어린 세포 쪽으로 분배를 시켜주고 그리고 하우스 외부 온도보다 내부 온도가 더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차가운 잎에 있던 그런 잎이 차가워지게 되고 차가운 잎에 있던 녹아 작물들 당들이 따뜻한 과일 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